자, 그러면 4월 10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ITP에서는 정보통신기술사까지 하거든요. 사실 토목건축기술사까지 있는데 아무도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죠? 따라서 합격률 80%는 지금 국내에 기술사 합격률의 80%는 정보관리기술사와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이 두 가지를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18년 동안 1위를 한 ITP의 정보관리기술사에 대한 공개 설명회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작년에 129회인데 그쪽은 합격률이 100%까지 찍은 적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모든 사람들은 현재 카페에 실명으로 모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를 보시면 그 사람들 실명이 있고 우리는 잠깐의 면접 본 사람 다 익명 처리하지도 않고 포함시키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빼져 있다,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 이름은 ITP의 대표인 그 강정배라는 사람이고 저는 78회 기술사입니다. 지금 끝난 게 132회가 끝났어요. 그죠? 이번 5월 달에 133회니까 그죠? 벌써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그죠? 저의 전 직장은 현대 계열사에 한 번 있었고, 이베이 쪽에 한 번 있었고, 티몬에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전체의 그죠? 직장 생활은 한 17년 내지 18년 정도 했다가 창업은 2014년도에 했죠. 그죠? 2014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업자 등록증은 그 전에 만들었죠. 그죠? 그 전에 만들고 창업은 2014년도에 티몬의 마지막 직장으로 하고 그죠? 마지막 직장으로 하고 그리고 창업을 했죠. 그죠?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다 매수하거나 자체 플랫폼이에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CPPG까지 넣고 그다음에 내년과 내후년도에는 모든 기술사와 어쩌면 수능과 부동산까지도 온라인 플랫폼에 넣을 그런 계획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지금 굉장히 잘 되는 편으로 잘 가는 편입니다. 그죠? 저의 모든 기술사 지식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정보관리 기술사 쪽에 IT 경영 전략에서부터 AI까지 모든 지식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자, 다음 주에는 제가 한전 KDN 나주에 기업 강의 가네요. 그죠? 따라서 나주에 한전 KDN에 5일 동안 수업이 있어요. 그죠? 따라서 제가 강의했던 기업은 한 200개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와 기술사, ICT에 대한 컨설팅과 경영 이쪽으로 거의 한 20년 이상 한 것 같고 지금은 바빠서 대학 강의는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카페에는 여러분들 82TH로 해서 회원이 한 3만 4천 명 있으니까 그들하고 같이 의사소통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든 동영상 플랫폼은 ITP 이쪽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미리 기본 필수반, 심화반 동영상을 수강을 하셔서 점수를 빨리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가 6개월 만에 붙었는데 평균 합격 기간이 18개월이잖아요. 많이 걸리면 3년까지 걸려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6개월씩 단축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동영상과 혹은 병행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죠? 따라서 그냥 나는 그냥 온라인만 하겠다. 나는 그냥 오프라인만 하겠다. 별로입니다. 그죠? 어차피 우리는 쓰기 시험입니다. 오전에 여기서 감리사 시험이 있었어요. 그죠? 따라서 글씨 못 쓰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판단하겠지만 글씨 쓰는 거가 어려운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히려 기술사보다는 정보시스템 감리사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뭐 하나는 있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50대, 60대에 어떤 일을 할 건지 아니면 3, 40대에 다른 직장으로 점프업을 할 건지 아니면 사무관 및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할 건지 아니면 중소기업과 프리랜서 분들은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든지 아무튼 그런 목적으로 기숙사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늘 공개 설명에는 본인이 KPI와 고을이 지금부터 강의하는 내용하고 맞는지 이런 의사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션입니다. 그래야지만 동기의식이 생기고 그래야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짧게는 저같이 6개월 걸리지만 길게는 2년, 3년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간 파도같이 올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을 이겨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ICT 혹은 IT 쪽은 종목이 세 가지죠. 그죠? 첫 번째가 정보관리 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쓰는 용어는 이쪽은 정보관리라는 표현을 쓸 거고 이쪽은 제가 컴시응이라는 용어를 쓸 거고 이쪽은 정보통신기술사라는 용어를 쓸게요. 그죠? 야, 우리 쪽에 ICT의 기술사라고 하는 국가 시험은 종목이 세 개가 있고 정보통신기술사는 김정욱 기술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요 두 개의 제가 기본 필수반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여기에 기본 필수반은 제가 이쪽에 있는 대치 아지트와 종로 상가에 있는 강북 아지트 따라서 매주 토요일을 두 개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ITP 주식회사 ITP의 CTO는 김병건 기술사인데 그 친구가 현재 영등포 아지트의 기본 필수반을 일요일날 담당하고 있어요. 그죠? 담당하고 있고 기본 필수반은 기본반 더하기 중급반까지 커버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급과까지는 올려야 돼요. 보통 중급이 한 53점 정도 얘기하니까 우리는 53점까지 기본 필수반 9주차에서 달성했으면 좋겠고 따라서 그때 이제 40점대와 50점 요 되시는 분들이 심화반에 가시면 되는 거죠. 현재 심화반은 250분이 계세요. 지금 여기 약간 좀 널널하지만 심화반은 전체 11개가 있습니다. 11개에 250분이 있고 여기서 합격자가 80% 나오는 거죠. 그죠? 따라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전체 합격자의 80%가 배출되고 실명도 다 카페에 있으니까 그죠? 따라서 거기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모의고사와 매달 모의고사와 나중에 출퇴근 파이널 라운드 특강 여기까지 다 수강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최소한 모의고사 정도에서 55점은 찍어주셔야 돼. 왜냐면 모의고사보다 조금은 실전이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 모의고사는 진짜 어렵죠, 그죠? 왜냐면 매번 출제자가 4명씩 항상 바뀌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매 회차 출제가 되고 모든 동영상은 3 플러스 2 패키지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오프라인은 온라인 비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비용 대비 최고의 온라인 오프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300명 넘게 지금 ITP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 쪽에 이제 배출은 80%인데 그러면 전체 합격자는 몇 명이냐? 맞습니다. 1년에 양쪽을 합쳐가지고 한 80명 내지 90명 정도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400명 정도 잡고 400명 중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이 한 360명 정도 잡고 360명 중에서 몇 명이 붙느냐 한 회차에 보통 20명 플러스 마이너스 50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대충 한 80분 정도 내지 많으면 물론 100명이 넘을 때도 있어요. 어떤 회차는 52명도 뽑은 적이 있으니까. 따라서 그런 회차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 회차가 끝날 때마다 성적이 올라서 결국에는 상위 20%까지는 찍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권에 대한 그런 에어리어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나왔던 질문인데 정보관리 기술사와 컴시용 쪽은 95%가 중첩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과목은 뒤에 나오죠. 그죠? IT 경영전략, 소프트웨어 공학공학, 사업관리, PMP, 그다음 디지털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DB,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CAE, OS, 자료구조, 알고리즘, 인공지능, 통계, 확률까지 그죠? 보통 과목이 14개의 과목인데 따라서 14개의 과목 중에서 소프트웨어 공학과 IT 경영 전략, 데이터베이스 이쪽이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면 두세 개씩 더 많이 나오면 그 종목이 정보관리 기술사고 그리고 그 과목에서 과목은 동일합니다. 그죠? 과목은 동일한데 거기에 CA와 네트워크 두 개가 좀 더 많이 나오면 우리가 보통 컴시응 쪽에 시험에 더 입각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따라서 95%가 5%가 중첩이 되는 시험이므로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선택하고 본인이 나중에 심화반에서 내가 더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다. 그것을 심화반에서도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 기본 필수반에서 최빈출 500개를 숙제를 낼 건데 그거는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관리 컴시잉의 최빈출만 제가 낼 거니까. 그렇게 해서 500개를 다 하고 나머지 심화반은 정의 정도와 키워드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심화반의 특징이죠. 현재 반에서 11개 중에서. 야, 그러면서 응시 자격을 좀 보면 기사 따고 4년, 산업기사 5년, 대졸 6년입니다. 요 정도가 있어야지만 2차 면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차 필기시험까지는 걸러내지 않지만
합격을 해도 여기서 걸려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 정도의 커리어가 있거나 4대 보험을 냈거나 4대 보험이 없더라도 어느 제3자가 그 사람 그때 근무했어요. 이거에 대한 인적 보증만 해주면 여러분들은 응시 자격은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실제 근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1차 필기 시험에서 합격률이 한 10%인데 그죠? 보통 여기서가 이제는 보통 한 해 차에 한 20명 내지 25명이 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1차 이력 카드를 작성을 하고 경력이 증명이 된 사람들만 2차 면접 시험으로 봅니다. 이번 회차에 형제 두 분이 붙었어요. 그죠?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동생이 얼마 전까지는 기간이 안 됐죠. 그죠? 면접 기간이. 근데 공부 기간이 1, 2년 걸리니까 그때까지 미리 예상을 해서 미리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오늘은 칠판은 오늘은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모든 설명은 요 PPT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시험은 1년에 3번입니다. 그죠? 1년에 3번입니다. 매번 1, 2월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4 내지 5월 달에 한 번. 예, 그 다음에 8월 달에 한 번이죠. 그죠? 7, 8월에 한 번. 따라서 다음 주죠. 그죠? 다음 주에 시험 신청 들어갑니다. 16일인가가 시험 신청 기간이죠. 그죠?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은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 주 4월 16일부터 시험 신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시험이 지금 저기 5월 18일에 있죠. 그죠? 따라서 5월 달에 시험을 보고 떨어지겠죠. 그죠? 붙으면 오히려 기본 필수반 비용 모두 환불해 드릴게요. 예, 거기 얹어서 드릴게요. 거기서 얹어 드릴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럴 리가 없을 것 같고, 8월 달은 모르죠, 그죠? 7, 8월 달은 왜냐하면 단기간에 붙는 분들은 3개월 만에도 붙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는 제가 환불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어쩌다가 한 분씩 또 붙습니다. 저보다 빨리 붙는 분들도 어쩌다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1년에 시험 3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보면, 그죠? 벌써 132회는 끝났죠. 그죠? 요때 이제 133회가 있고, 134회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1년에 시험이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죠?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합격 발표가 요때쯤 나는 거죠. 그죠? 요때쯤 시험 발표가 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기숙사 공부를 왜 하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죠? 따라서 1, 2년에 우리가 노력과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려면 뭐든지 정확한 입력물이 들어와줘야 돼요. 그죠? 정확한 어떤 인풋이 들어와야 우리가 의사 판단을 하고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정도를 정확히 입력물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격한 다음에 우리가 합격에 대한 나중에 한번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판단의 아웃컴을 보면, 결과를 보면 요 정도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첫 번째 1번. 우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몇 점이냐 물어보면 대부분 63점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시험은 100점이 만점으로 우리가 결정이 되는데 그중에 63점이라는 건 굉장히 점수를 짜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합격 점수는 60점부터예요. 그죠? 따라서 60점에서 겨우 3점이 높은 사람이 결국에는 대부분 1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건데 두 번째 우리 커트라인은 60점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한 한두 명 혹은 두세 명은 맞습니다. 60점 커트라인에 걸려서 아슬아슬하게 붙는 분들이 꼬박꼬박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위권은 점수가 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두 번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질문한 것처럼 우리들 중에서 보통 단기에 붙는다. 기본 필수반 끝나고 심화반 한번 끝나고 요 분들이 대부분 최단기에 붙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 필수반 2개월 더하기 심화반 4개월 요렇게 6개월 만에 붙는 사람들이 가장 단기에 붙는다. 그리고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필반에 오는 게 아니라 심화반만 반복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현재 심화반 비용이 140만 원대입니다.
합격자가 80%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의 KPI는 뭐냐면 합격 기간입니다. 따라서 오래 걸리면 한 3년은 잡아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부가 좀 오래될 것 같다. 예전에 수능을 봤을 때도 좀 오래 걸렸다. 이런 분들은 3년은 잡아주셔야 돼. 예, 그러면 두 개의 평균을 보면 16개월 내지 18개월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년 아까 횟수가 3번이니까 한 번 떨어지고 다시 좀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시험 보고 이러면 보통 2년 안에는 끝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항으로는 합격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죠? 이제 합격 기간은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대를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나이대는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과 40대 중반이 가장 많은 것 같고 40대 후반부터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급격히 떨어져서 지금도 합격자가 68년생, 69년생 종종 있는데 그 인원들이 거의 마지막 나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69년생도 작년에 붙은 분들도 있는데 어쩌다가 한두 명입니다. 따라서 뭐 환갑이 넘어서 붙는 분들도 어쩌다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50대 중반 정도가 그죠? 저보다 약간 좀 나이가 일부 더 있는 분들 이때가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요 그분들이 마지막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을 포함을 해서 20대 후반과 30대 초분들이 어쩌다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 5%는 있어요. 그죠? 따라서 그 정도 인원이 그 정도 인원으로 분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최연소 합격자를 보면 나이가 32살부터 34, 5살 요 사람들이 일반적인 최연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이가 있는 분들 중에서 합격자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68년생부터 70년생 요 분들이 가장 그나마 합격자 중에서는 나이가 있는 분들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우리 ITP의 기본 필수반에서 한 현재 9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고 심화반은 한 250분 정도가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전체 인원의 보통 다른 학원까지 포함을 하면 한 45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제가 잠깐 400명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한 450명은 되는 것 같고 이 중에 실질적으로 시험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한 400명 초반에서 380명, 360명을 응시를 하고 나머지 한 40명 정도의 컴시응에서 한 30명 정도가 응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응시를 하는 걸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정보관리 기술사에서 많으면 물론 30명까지 뽑는데 일반적으로 하면 20명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컴시응 쪽은 2명 내지 3명 꼭 어쩌다가 한 명인데 아무튼 요 인원이 평균 인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컴시응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5월 달에 한 번 쉽니다. 5월 달에 쉴 때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두 다 5월 달에는 정보관리 기술사를 응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과목이 거의 중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 컴시응 문제가 1월 달에 있었잖아요. 거의 정보관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정보관리가 컴시응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종목은 거의 경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요새는 제가 술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축하용도 잘 못 하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 제가 술을 잘 먹을 때는 사실은 식당 하나 예약을 해서 거의 뭐 항상 술 먹었었는데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가 되면서 술은 잘 못 먹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카페에 가면 합격하신 분들의 모든 실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을 보시면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다. 왜냐하면 합격 후기가 다 있으니까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잠깐 보시면 두 개의 사이트가 회원가입 있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가 이 카페입니다. 82TH 카페. 이쪽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합격 후기 같은 게 여기 공지사항에 다 있어요. 그죠? 따라서 여기를 보시면 이를테면 뭐 131에 몇 프로 뭐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131에는
그러니까 뭐 파이널 라운드 뭐 여기까지 포함을 시키면 87%가 붙었다. 딱 심화반만 기본 필수반도 빼고 온라인도 빼고 딱 심화반만 하면 87 전체 67%가 배출됐다. 이렇게 해서 실명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요 분들을 보면 각각의 검색을 하면 이분들의 합격 후기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제가 다음 주에 강의하는 분들은 나주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광주 밑에가 나주예요. 그죠? 따라서 멀리 오시는 분들은 부산도 있고, 나주도 있고, 광주도 있고, 사실 세종시는 제가 봤을 땐 경기권이에요. 그죠? 따라서 세종시가 멀다. 멀긴 뭐가 뭡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나주 분들, 부산 분들, 혹은 제주도 분들, 이분들이 좀 먼 축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맞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쪽에 보면 합격 후기들이 있어요, 그죠? 따라 합격 후기들을 보고 한 번 정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공부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온라인은 이쪽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쪽으로는 itp.co.kr 그래도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지금 신청해서 오신 분들은 이쪽에 아마 오프라인 설명회 요 페이지 신청해서 오셨을 거니까 여기 기본 필수반에 신규는 날짜를 선택하고 재수강 분들, 교재를 받는 분들 다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죠? 따라서 그렇게 해서 결제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온라인으로 예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은 미리 만약에 공부하기로 했다. 그러면 두 개만 먼저 한번 듣고 오세요. 첫 번째가 정보관리 컴퓨팅에 오면 여기 로드맵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명회라서 좀 얘기하기가 못한데 그래도 결론부터는 얘기는 해줘야죠. 그죠? 따라서 나는 좀 기술사 공부를 하고 싶고 그다음 할 것 같다. 이 분들은 로드맵 강의를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수강하시고 물론 오프라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0만 원에. 따라서 그분들은 ITP 게시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수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강할 게 요겁니다. 요거죠. 그죠? 요거 기본 필수반, 심화반 공통 교재이면서 서브노트 강의. 따라서 작년도에 제가 거의 기본 필수반 2회차에 2기수에 걸쳐서 제가 강의 촬영한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분들은 AI까지 여기까지 해서 수강하고 오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체 비용은 44만 원인데 요 비용은 이미 다 오프라인에 포함된 비용이니까 여러분들은 좀 하고 오셔야지만 저의 강의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처음에 오면 거의 뭐 외계어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죠? 저는 사실 뭐 BCP부터 재해복구 시스템부터 해서 AI의 RNN, CNN, 그죠? 일반적으로 LSTM, 뭐 그런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니까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분들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따라서 거기까지 좀 수강하고 오시면 좋겠다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 온라인 강의에 오시면 이쪽에다 동영상 권한은 여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오시면 그죠? 이쪽에 바로 Q&A 게시판 이쪽에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쪽에다가 기본 필수반 교재 배송 혹은 저는 결제를 했으니까 교재 배송 및 동영상 4개의 패키지 요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통 웹하드는 일주차에 오픈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교재 배송을 받고선 미리 좀 보고 오시면 되겠다. 물론 FAQ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매주 제가 기본 필수만 교재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죠? 일부는 바뀌더라도 그거 바뀐 건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토픽과 ICT 지식은 항상 바뀝니다. 내년에는 더 바뀌어 있어요. 그죠? 따라서 바뀌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소소한 것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이런 건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따라가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 자, 다시 이제 돌아오면 아무튼 그 정도의 좀 사전 지식을 갖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단순 학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본 필수반과 심화반은 모두 다 기본 필수반 분들이 합격을 해서 끌고 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분들하고 우리는 집단지성 커뮤니티로 현재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빅데이터 분석 기사도 하고 시사도 하고 시습도 하고 IT, IA도 하고 건설 토목도 하지만 대부분 다 저하고 10년, 20년 동안 같이 하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중간에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50%는 중간에 포기한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개인 사정도 있고 하다가 건강도 안 좋고 뭐 다양한 어떤 이벤트들이 있은 거니까 그죠? 이런 식의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아마 50%는 포기하게 될 겁니다. 나머지 50%가 요 기간으로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 그래도 객관적인 인정모를 전달하는 게 좋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신 분들은 보통 애들도 어려요. 그죠? 저도 큰애가 2살인가 3살 때 공부를 했어요. 그죠? 제가 35살 때 공부를 해서 36살에 붙었죠. 그죠? 그러니까 36살 때 공부했으니까 지우가 그때 5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애가 5살 때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보통 애들이 어릴 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쓸 것도 많고 좀 공부하는 기간에 가족들하고 같이 못하는 그런 약간의 약점은 있다. 그걸 극복해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나이대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기본 필수반에서 버텨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반 더하기 중급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자로 기필반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죠? 우리는 기본반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기본 더하기 중급 여기까지 포함해서 기본 필수반만 버텨서 KPI 4개만 달성해 주면 됩니다. 이 4개를 누가 먼저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6개월이냐, 16개월이냐, 26개월이냐가 결정되죠. 그죠? 아마 동영상 수강하시는 분들은 4개의 KPI가 알 거예요. 그죠? 1번, 채빈출 500개 정리한다. 이게 1번입니다. 그죠? 500개 정리를 먼저 해줘야 돼. 따라서 서브노트까지 제공을 하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오른쪽만 업데이트 해가면 됩니다. 그죠? 교재는 센터 여기 다 있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미 교재 센터도 다 있다. 그죠? 지금 요거는 지금 그죠? 확률과 통계 쪽인데 여러분들은 여기 오른쪽만 채워주면 돼. 여기 이쪽은 강의 교환과 책 빈출로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서 대부분 교재가 나갈 겁니다. 이 교재 비용만 17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재 9권을 모두 받아가지고 먼저 500개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먼저 이해부터 해주셔야 돼요. 이해. 1번. 2번, 일부는 암기도 해줘야 된다. 많은 사람이 단순 암기를 하니까 나중에 생각도 안 나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사업도 똑같지만 누가 암기해서 사업을 합니까? 그죠? 그 사업의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거죠. 따라서 키워드라고 불리우는 요거를 암기해야 됩니다. 그죠? 방금 봤던 걸 서브노트라 부르는데 서브노트는 도메인별 아까 IT 경영전략에서부터 AI 통계까지 이걸 우리는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이 도메인이 서브노트로 1차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암기해줘야 된다. 예, 그죠? 이것을 먼저 500개만 그죠? 왜냐면 500개의 책 빈출이니까. 예, 그거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 4페이지까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답안지가 샘플이 여기 있죠, 그죠? 답안지. 물론 여기는 합격했던 사람들의 답안지도 있고 합격 못했던 사람들의 답안지도 있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내부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400분 동안, 그죠? 따라서 400분 동안 여러분들은 이 내부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현재 내부를, 그죠? 따라서 우리 시험은 9시부터 5시 20분까지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까 설명에 제가 누락했는데. 따라서 9시 20분부터 10시, 그죠? 9시부터 시험이죠. 그죠? 8시 30분 입실, 9시부터 시험을 봐서 10시 40분까지. 이렇게 해서 1교시가 끝나죠. 그죠? 13개 중에 10개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20분 동안 끝나고 여러분은 2교시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1교시 끝나고 10%가 집에 갈 거예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2교시는 11시부터 12시까지 시험 보면 됩니다. 이렇게 100분 동안. 1교시는 13개 중에 10개를 선택하고 2교시는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모든 토픽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쓰는 것만 잘 쓰면 돼요. 그게 바로 500개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정보 시스템 감리, 펑션 포인트, BCP부터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도커, 쿠버네티스. 그러면서 뭐 챗 GPT부터 AI까지 해서 가설 검증에서 정규 분포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 도메인 2,000개 중에서 500개만 잘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식사 시간은 가져요. 그죠? 그렇게 해서 12시 40분부터 1시 40분까지 식사 시간 갖는 거죠. 그죠? 그때 또 5%가 귀가를 해요. 그죠?
따라서 나머지 15%가 기간 상태에서 여러분들 3교시로 들어가면 돼요. 그죠? 따라서 3교시는 1시 40분부터 3시 20분까지 볼 거예요. 그죠? 6개 중에 4개 선택은 동일해요. 그죠? 자, 그러고선 집에 안 가요. 그죠? 어차피 갈 사람들은 다 집에 갔어. 그러면 4교시로 들어가면 돼요. 그죠? 자, 4교시는 3시 40분이에요. 그죠? 3시 20분에 끝났으니까. 3시 40분부터 5시 20분까지. 저녁 5시 20분까지 해서 14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서 도합 56페이지까지 써서 우리는 몇 점? 평균 60점만 맞으면 합격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저는 6개월에 끝났고 여러분들 기간을 결정하시면 돼. 저는 하루에 6시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미 동영상까지 촬영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필반 오기 전부터 일부는 수강하고 오셔야 돼. 아니면 매주 동영상과 예습 복습으로 저의 수업하고 병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병행을 못하면 마치 해시함수처럼 저는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마치 아무문처럼 이해도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느 일정한 공부 시간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시간을 중간 머리 잡고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잡고 여러분들 최소한 3시간씩은 하루에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3시간 정도 평일 기준으로. 뭐 사실 주말에는 당연히 공부해야죠. 예, 그 정도로 하면 저의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따라오면 여러분들은 기필반을 재수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0점이 안 되면 저는 심화반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40점도 안 되면 심화반에 올라가 봤자 기필반 수준으로밖에 또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비용 50% 할인해 줄 거니까 기필반 때 상위 또 10% 20% 찍고 오히려 올라가라. 아까 얘기했던 KPI 4개를 잡고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작은 아까 KPI에서부터 얘기했네요. 그죠? 다시 정리하면 KPI 세 번째는 56페이지까지 답안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기필반에 끝나는 50%는 다 달성하고 가요. 그죠? 나머지 마지막에 네 번째 KPI가 뭐죠? 요 정도 하면 최소한 점수는 53점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중급 과정까지 끝나면 53점 정도 찍어야 돼. 그리고 심화반 때 2, 3점만 더 올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특강과 파이널 라운드까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나올 문제까지 다 찍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실전은 모의고사보다 2, 3점이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61, 2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합격 프로세스와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농부와 같은 근면한 공부 방법보다는 그래도 좀 스마트하고 그러면서 좀 요령껏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더 오히려 더 합격률이 더 좋다는 거죠. 그죠? 공부는 끝까지 해야 돼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 뭐 감리까지 하면 지금 여러분들 감리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런 분들도 빅데이터 감리부터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감리까지 공부는 끝이 없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자, 우리의 과목을 보면 첫 번째 과목은 IT 경영 전략, 기획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회계 같은 거 다 빠져 있어요. 회계, 세계, 마케팅, 우리가 말하는 MBA의 우리가 경영학과의 그런 과목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ICT의 일반적인 기획 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개발 모델, 그 다음에 OOP에 대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자바의 일부 좀 이해, 소프트웨어 분석하는 기법, 화면 설계와 DB 설계하는 기법, 그 다음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의 아키텍처, 화면 설계와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UML, 코딩에 대한 1분대 시험 문제 코딩하는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그거는 정보 처리 기사에서 끝납니다. 우리는 코딩을 좀 볼 줄만 알면 되고 디자인 패턴 이 정도만 좀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품질 쪽에 품질 관리 계획 수립, 품질 보증 품질 통제 기법, 펑션 포인트를 통한 비용 산정, 그 다음에 빅뱅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 이런 테스트 일부, 그 다음에 사이트 릴리스, 24시간 다운타임 없이 가져가는 OP,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소스를 뜯어 고치는 수완이에 예적 적용하는 메인터너스, 유지관리, 유지보수, 그 다음에 PMP 한 과목, 여기가 세 번째 도메인까지 끝나는 거군요. 그 다음에 ICT 신기술 기반으로 해서 웹 2.0, 웹 3.0, 4.0, 클라우드 컴퓨팅, IT 자원을 서비스 기반으로 온디맨드 기반으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카, 드론, UAV, LBS,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웹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레스트, 오픈 API, 그러면서 블록체인까지, 그죠? 거기까지 들어가는 한 400개, 숙제는 빈출 한 100개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 이제 서비스 도메인이고요.
지난주에 끝났던 게 네트워크이죠, 그죠? 선이 있으면 유선이고 와이파이처럼 선이 없으면 와이어리스 무선이죠, 그죠? 따라서 유선의 라우팅부터 해서 무선의 와이파이 7 더하기 이동 통신 기술, 그다음에 IoT, SDN, SDS, 5G, 6G에서 사용하는 하고 있는 통신 기술 더하기 모듈레이션, 변조 기술, 뭐 FDM까지 그 정도로 한 200개. 보안 기사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다음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기술, 데스, 트리플 데스, AES 해시 함수, 암호화에 대한 인크립션, ISMS와 27001, 27017, 18에 대한 그죠 표준 그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표준, ISMS-P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악성 코드를 통한 해를 끼치는 행위, 해킹 여기까지 해서 뭐 기본적인 IP 스푸핑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죠? 그다음에 무슨 디도스 공격 기법들 그런 내용까지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시험 문제 뭐 워터링 홀 공격 계속 바뀌는 그런 공격 기법까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가 보안 쪽이 되는 거고요. DB 쪽은 가장 변화가 없네요. 그죠? 따라서 DB의 일반적인 내용, 테이블을 무손실 분해하는 정규화, 데이터 무결성의 락킹, 공시성 제어 기법의 콘커런시 컨트롤,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튜닝, 그다음에 그죠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까지 포함하는 빅데이터, 데이터 품질 관리, 스마트 데이터까지 그죠? 그러면서 하드웨어 용량 산정까지 여기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고요. CA 시스템도 컴싱 중심으로 나옵니다. 정보 관리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그죠? 따라서 컴퓨터 구조의 기본적인 CPU가 뭐냐, GPU가 뭐냐, 캐시 메모리가 뭐냐, 가상 메모리가 뭐냐, 보조 기억 장치인 SSD가 뭐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뭐냐, 이 정도의 기본적인 구조에서부터 CPU, GPU, 그다음에 인메모리 컴퓨팅, 그다음에 비메모리의 CPU에 대한 비메모리, 데이터 저장하는 SSD에 대한 플래시 메모리, 그다음에 인터넷 데이터 센터 어떻게 구축을 할래? 시스템 구축 어떻게 할래? 레이드 0 플러스 1로 어떻게 해서 디스크에 대해서 미러링과 스트라이핑을 할 거냐? 그러면서 일부 디지털 논리회로 조금과 그다음에 요새 뜨고 있는 HBM 등등 약간의 그런 토픽들 그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어떤 회로와 하드웨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사실 운영체제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죠? 커널이 뭐냐, 운영체제가 뭐냐, 프로세스가 뭐냐, 더블 클릭을 하면 프로세서가 프로세스를 탑재하겠죠. 그죠?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리겠죠. 이걸 우리는 컨텍스트 스위칭 내가 들어갈 테니까 넌 들어오지 마. P 현상과 V 현상에 의한 세마포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데드락 거기에 대한 교착 상태 이런 거에 대한 50개 거의 안 나옵니다. 해봤자 몇 개만 해주면 돼. 자료를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요거는 AI에 다 밀립니다. 요새 데이터 스트럭처와 데이터 저장한 걸 어떻게 해를 찾을 거냐 알고리즘인데 한 번 다 갔어요. 따라서 요새는 자료구조 알고리즘은 진짜 거의 사양 산업입니다. 거의 이쪽은 하루 돼버렸고 대부분 이쪽이 어디로 빠졌다 맞습니다. 대세는 AI입니다. 보통 AI 문제가 네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기계학습의 머신러닝, 그다음에 무감독 학습 기반의 딥러닝, 감독 학습의 알고리즘, 무감독 학습의 알고리즘, 강화 학습의 큐러닝까지 각각 알고리즘이 전체 합쳐서 한 30개 정도 있거든요. 30개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여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AI의 많은 일반적인 지식이 확률 통계거든요. 따라서 밀도 기반의 어쩌고 저쩌고 그죠? 따라서 통계 쪽과 확률 쪽의 일반적인 토픽이 AI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RNN부터 해서 회귀 분석,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 마이닝, 딥 그죠? 텍스트 마이닝.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감독 학습, 무감독 학습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GAN 혹은 뭐지 DB 스캔 이런 각종 알고리즘적인 게 시험 문제 나오고 그러면서 요새 뜨고 있는 챗 GPT 혹은 자연어 번역, 그죠? 언어 번역의 인코딩과 디코딩 이런 약간 응용적인 거, 약간 응용 프로그램, 그죠? 예, 그죠? 그러면서 연합학습, 뭐 그런 약간의 시즈널리티한 토픽들, 그죠? 그러면서 자율점과 우회전의 데이터 레벨링, 그죠? 데이터 레이블링, 그죠? 데이터 라벨링, 레이블링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면서 활성화 함수의 렐루, 시그모이드, 항등 함수 등등 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미안합니다. 지금 토픽 몇 개 좀 얘기했는데 좀 이해는 되세요?
그죠.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면 돼. 요 정도가 몇 개냐? 2천 개. 이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사업할 사람 사업하고 감리할 사람 감리하고 지금 저분은 지금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 갈 사람은 가고 그것을 나이 몇 세 때까지? 70세 때까지. 그렇게 해서 최소 연봉 1억은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갈 사람들은 가는 거다. 그게 바로 국가시험인 기술사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뒤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자, 다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1차는 우리 필기 시험이다. 2000년대에 안 맞게 우리는 56페이지를 무식하게 쓰는 국가 시험이다. 따라서 고시 시험이다. 그죠? 예, 고시와 변호사 시험도 지금 객관식과 지금 쓰기 시험이 공존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객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모두 다 뭐다? 56페이지를 쓰는 시험이다. 어렵죠? 그 다음에 어떤 뭐 변호사는 그래도 조금 조금 해서 며칠에 나눠서 시험 보지. 우리는 무식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400분 밥 먹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예, 무조건 쓰는 시험입니다. 무식한 시험입니다. 다행인 것은 1년에 3번입니다. 좀 해볼만. 수능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해볼만 하다. 해볼만. 그 다음에 채점은 3명이 채점합니다. 산점 방법입니다. 따라서 3명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기술사들이 채점합니다. 평균을 때려서 60점만 나오면 됩니다. 자, 360명 정도가 한 회차에 보고 1년에 3번 합치면 90명 정도가 붙는 시험입니다. 요 사람들만 2차 면접으로 들어갑니다. 면접 떨어지면 필기로 가지 않습니다. 2차, 이차 면접으로만 만 2년 동안 봅니다. 따라서 정보관리기술사는 1년에 6번, 그러니까 통합 6번을 봅니다. 따라서 면접 시험은 보통 합격률이 75%인데 한 번 떨어지더라도 또 다음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1차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는 알아서 붙습니다. 우리가 특강까지 또 해주고 시뮬레이션 테스트까지 다 해줍니다.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력 카드 쓰는 것까지 도와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차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1차는 1차가 넘어야 2차도 보이는 거니까 1차만 통과하면 99.9%는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정도만 이해하면 우리 프로세스는 다 이해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합격 후기 기숙사를 안 불렀습니다. 그 사람도 하루 쉬는 날인데 제가 부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제가 이베이에 있을 때 35살 때 그때 저는 공부를 했고 뭔가가 좀 나만의 무기 같은 게 필요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보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PMP도 땄고 이렇게 해서 나는 그러면 기숙사 공부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때가 이제 3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때가 정권이 아마 노무현 정권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 저는 기술사 쪽으로 이용을 해서 5급 사무관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사무관에 응시할 수가 있거든요. 면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시험 없이 면접으로 들어가서 바로 공무원 쪽으로 바로 공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지원했던 게 과학 그죠? 과기부죠 그죠? 과학기술부 그죠? 과기부죠 과기부. 과기부의 5급 사무관으로 지원을 했었죠 그죠? 그때 제가 이베이에 있을 때 주식까지 포함해서 연봉으로 한 1년에 8천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때 면접 보고선 전화론가가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죠? 2차 거기 제가 5급 사무관으로 되면 저의 경력 다 인정받고 연봉이 얼마 정도로 시작할까요? 물어봤더니 4,200만 원 받을 겁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죠. 그죠? 이 비용, 이 월급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죠? 그래서 나는 아마 아무래도 이 비용 가지고는 거의 봉사하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는 아무리 공무원이 안정적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갈 수가 있는 컨디션도 아니죠. 그죠? 제 집이 여기 지금 대치동인데 애 하나당 교육 비용으로 저희 큰애가 얼마 전에 재수해서 대학 갔는데 걔가 여기 경기도 광주에 기숙사 학원 다녔었거든요. 한 달에 360씩. 그러니까 학원비만 용돈 빼고 학원비만 360으로 해서 그나마 이번에 인서울 컴공 갔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드는 사람한테 연봉 4,200은 그냥 당신은 그냥 봉사하러 다니세요. 이런 거죠. 그죠? 현재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말이 사무관이지 생각보다 못 가는 분들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좀 겉보기에는 좀 좋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냥 지금 저의 막내가 지금 이번 달인가 지난달부터 미술학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혼자 벌어가지고는 여기 대치동에서 애 한두 명 학원 보내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게 어렵죠. 그죠? 얘기가 옆길로 갔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초반에는 좀 있었다. 예,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지금 현재 카카오에 가 있는데 장 누구누구 차장이었죠. 그죠? 그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도 야, 너도 한번 해봐.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아이디어를 줬죠. 그죠? 그러면서 뭐 뭔가가 좀 하면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때 제가 이베이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학원비도 다 회사에서 지원해 줬어요. 1년에 교육 비용이 1년에 300씩 지원해 줬거든요. 따라서 저는 사실은 회사 비용으로 했고 지금 아마 동영상 보시는 전 직장 동료가 있다면 여기 있는 이 노트도 회사 노트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렇게 정리한 노트도 모두 다 회사 노트입니다. 회사 노트.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베이가 인수를 다른 회사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회사에서 저는 좀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처음에 우려를 했던 건 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1번 내가 공부를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뭔가가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시험이잖아요. 왜냐하면 합격률의 한 40%, 30%면 뭔가가 그런 의심이 안 들 건데 합격률이 10%야. 우리가 살면서 조직에서 10%에 들기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저한테는 약간의 좀 걱정? 과연 내가 10% 안에 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1번이었고, 2번. 과연 내가 이 고생을 해가지고, 나한테 과연 좀 내가 따야 되는 이런 식의 베니핏이 있을까? 딴 다음에 그냥 장롱면허 뭐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 과연 내가 이걸 1, 2년 동안 해가지고, 나한테 과연 이익이 있을까? 정량적으로. 그냥 뭐 좋다 이게 아니라, 최소한 경제적으로라도 있을까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동영상 촬영하고 있어서 좀 약간 이런 얘기도 못한데 여러분 제가 기숙사 합격하고 진짜 그 1년에 며칠을 쉬냐면 1년이 보통 365일이라고 하면 저는 1년에 한 365일 중에 일하는 혹은 회사에 출근하는 거 기준으로 그러면 한 350일은 출근하는 것 같아요. 야, 한 달에 하루 이틀 쉬는 거. 오늘이 그날이거든요, 사실은. 쉴 수 있는 날인데, 이렇게 좀 많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맞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의 연봉 정도가 최소로 저한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36살 때부터 1년에 1억씩 저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연봉 8천은 애들 교육 비용과 주거 비용으로 다 쓰고, 어, 한 5개의 사이드 잡으로 해서 1년에 1억 정도씩 저금을 해서 그 돈이 현재 여기 주식회사의 ITP의 자본금입니다. 그때 제가 한 5, 6개를 했는데 한번 5, 6개 항목 한번 들어볼래요? 1번, 그 1년에 연차가 한 30일, 25일 정도 있었는데 이때는 주중 기업 강의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다음 주에 한정 KDM 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그래도 좀 몇백 나오죠, 그죠? 요거 1번. 2번.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강의했습니다. 기숙사 강의했습니다. 2번. 3번. 대학 강의도 나갔습니다. 3번. 1년에 책 한 권씩 썼습니다. 저 인쇄. 4번. 4번은
4번은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일은 반차 정도 쓰고 서울시 제안서 평가위원 및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목동 쪽에 제안서 평가위원인데 그런데 제안서나 뭐 이렇게 심의하러 다녔습니다. 아니면 일부 감리까지 했던 것 같아요.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창업에 세금 저기 사업자 등록금 빨리 땄잖아요. 그래서 좀 일부는 제가 청년 창업 자금을 좀 받아가지고 창업을 하면서 거의 2년 정도는 중첩됐습니다. 여섯 개. 거의 여섯 개를 다 했던 거예요. 이 여섯 개를 다 하면요. 1년에 365일 중에 350일을 해야 되고 이쪽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졌네요. 그죠? 회사는 나가야 됩니다. 회사는 일단은 8시간 기준으로 5일은 나가야 돼야 돼. 그러니까 6개 더하기 플러스 1이야. 이 일은 어쩔 수 없죠. 회사에 일단은 사대보험에 있는 곳은 있어야 될 거니까. 요렇게를 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2014년 동안 근무했으니까. 그러니까 40대 초중반까지 저는 근무를 했으니까. 그죠? 요렇게 하면 페이가 그러니까 수입이 여러분들 회사보다 대외 수입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명확한 비전을 주어야지를 포함을 시킨다면 사실은 저는 베니핏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아지트 6개 중에 5개는 다 매수한 거니까 뭐 그렇게 뭐 베니핏이 없지는 않는데요. 그죠? 저는 이 모든 거 다 기술사 자격증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동기의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동기의식이 있으면 좋겠다. 자, 저의 중간 6개월 사이에 좀 몇 가지의 약간의 허들 보면 1번 제가 그렇게 몸이 약한 편은 아닌데 1번 목 디스크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란 보호대를 하면서 공부를 했다. 요게 있었고 여름 휴가도 거의 못 갔던 것 같아요. 그죠? 여름 휴가도 거의 못 가고 6개월 동안은 거의 쉬는 시간은 무조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요게 있었고 그다음에 담배는 다시 폈습니다. 여기 공부하는 6개월 동안은 담배를 다시 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게 끊었던 담배 다시 폈고 그 이후에 다시 끊었어요. 그죠? 끊었던 것 같고 그리고 6시 이후에는 업무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프로젝트 론치하는 거 이 정도를 빼놓고는 6시 이후에는 업무 시간 이후에는 공부에 집중. 요렇게 하면서 하루에 1시간씩은 운동. 요렇게 해서 한 좀 일부 난관이 있었지만 6개월 안에 끝났습니다. 6개월 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6개월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여기에서 합격자의 80%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기본 필수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KPI가 달성되어야 돼. 이러면 D가 그냥 순차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첫 계단에서부터 꼬이는 순간에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질 거야. 따라서 첫 계단에 구주차가 중요합니다. 이 구주차를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앞에 예측되는 포리캐스팅이 어떻게 될지는 결과물이 바로 나옵니다. 재수강을 할지 포기가 될지 뭐가 될지는 9주 안에 90만 원으로 다 결정됩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카페 회원이 거의 3만 4, 5천 명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다. 보시면 되고 지금의 서브노트가 지금 이거죠. 그죠? 아까 보셨던 서브노트가 이거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필반, 심화반 서브노트는 예전에 저의 17건의 이 서브노트를 제가 요걸로 바꾼 겁니다. 요걸로 바꾼 걸 일부는 제가 바꿨고 일부는 심화반 분들이 바꿨고 그게 지금 서브노트 6탄입니다. 지금 카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브노트 6탄을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주 서브노트를 업데이트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화반 인원까지 하면 22명이거든요. 이 22명이 한 과목씩 맡아가지고 지금 이게 절반씩 맡았죠. 그죠? 한 과목에 절반씩.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화반 때 이 교재를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키워드까지 다 뽑아져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해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
아무리 동영상과 서브노트가 잘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스타일로 이해를 해줘야 돼, 그죠? 따라서 프로젝트를 사업관리라 부르는데 사업관리 시작은 요구사항을 모두 합쳐놓은 WBS 시작한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 이렇게 술술술술 나올 수 있게끔 이해는 하는 건 여러분들의 능력이죠, 그죠? 따라서 최빈출은 해봤자 700개입니다. 기필반 때 500개를 하게 될 겁니다. 이미 숙제도 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는 2000개입니다. 따라서 2000개는 정의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응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건 걱정하지 않으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모의고사와 특강, 모의고사 매달, 특강, 그 다음에 출퇴근 합숙, 파이널 라운드, 요것만 매 회차에 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여러분들은 프로세스만 타면 플러스 3점은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저도 생각보다 글씨를 늦게 썼어요. 그죠? 저도 좀 생각보다 글씨가 빠른 편이 아닌데, 그래서 기필반 때부터 시험을 봅니다. 따라서 기필반에 오면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봅니다. 매달 심화반 멘토님들이 항상 옵니다. 어차피 심화반 갈 거니까, 그죠? 따라서 그분들이 심화반 속에 퀵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심화반 수준으로 하반 멘토링을 해줄 겁니다. 이게 기필반 때 셋업을 해줘야 돼. 이게 웬만한 학원에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일반 학원들은 각 심화반이 다 따로따로 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 심화반 11개가 다 저를 통해서 합격이 됐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모두가 같은 반입니다. 따라서 A란 반이 올릴 때 B반은 주간 모의고사까지 다 공유받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모델입니다. 예, 이렇게 해야 6개월 만이라도 괜히 우리가 합격률 80%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뭐든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답안지에 대한 첨삭을 받아야 돼요. 그죠? 본인이 본인의 어떤 습관과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기는 어렵죠. 그죠? 따라서 심화반 멘토님들이 모두 다 답안 멘토링을 매주 하러 올 거고 심화반 결정되면 심화반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특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트렌드까지 다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따라서 다음 달,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이미 특강 3회가 카페에 한다고 이미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죠? 따라서 특강은 세 가지예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1번 첫 번째 출제 예상 문제 특강, 2번 논문 학회지 특강, 3번 전자신문과 디지털 타임즈 및 신문에서 다뤘던 ICT의 어떤 법 개정과 지식, 요 세 가지가 매 회차별 3회씩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휴가 쓸 수 있어야 돼. 따라서 주말 포함하면 3, 4일 정도는 주중에 휴가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 총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플러스 2, 3점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주차 시험, 우리가 매회 시험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도 3, 4일 정도는 휴가를 낼 수 있으면 완전 최적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점수는 쭉 올라갈 수 있다. 점수는 쭉 올라갈 수 있다. 그게 합격 비결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저희 때는 한 1000개 뭐 이 정도였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은 픽이 워낙 또 늘었어요. 그죠? 물론 안 나오는 게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고 또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것들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경험도 해봐야죠. 그죠? 또 해봐야 됩니다. 자, 시험 준비물 잠깐 몇 개 할게요. 1번, 1주차에 배송을 안 받은 분들은 그 백팩을 좀 하나 큰 거 들고 오세요. 왜냐면 노트 9권이 들어가야 돼. 요 서브노트 1주차에 좀 받았으면 좋고요. 매주 답안지가 나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답안지를 받고선 매주 시험 볼 겁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사셔도 됩니다. 그거는 병행으로 사시면 됩니다. 볼펜은 4자루 준비합니다. 따라서 저의 1주차에 답안 작성 방법론 있어요. 그죠? 따라서 그거의 1주차 동영상을 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카톡으로는 PDF는 오픈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때는 안 되는데 지금은 됩니다. 수정액 하나 사오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볼펜으로 2줄을 그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실전만 도시락 싸가면 됩니다. 소화 잘 되는 걸로. 지금 여기 식당 앞에 많거든요. 점심시간에 밖에서 드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안에서 드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좀 냄새가 배겨가지고 밖에서 식사. 왜냐하면
지금 113기는 인원이 50명이거든요. 그래서 미안한데 밖에서 식사하시는 걸로. 그다음에 볼펜 찌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화장지 좀 들고 오는 게 좋고요.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때문에 떨어집니다. 시험 보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시켜줘야 된다는 거. 시계는 올해까지는 디지털 전자시계 됩니다. 근데 요게 또 수능으로 변환이 되는 것 때문에 수능도 전자시계가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다음부터는 아날로그 시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초침밖에 일반 침이 있는 것밖에 안 될 거다. 자, 그다음에 방석도 좀 엉덩이가 아픈 분이나 좀 디스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방석과 좀 어떻게 좀 엉덩이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석도 들고 다니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 템플릿 자는 2종입니다. 여기가 1종이네요, 그죠? 자, 템플릿 자는 2종입니다. 자,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죠, 그죠?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잠깐 안 보여서 요게 특별 제작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요 특별 제작한 겁니다. 요거 한 개에 원가가 11,000원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나는 템플릿자 미리 가져갈게요. 그분들은 카페를 보시면 거기에 국민은행에 여기 현금 별도의 통장이 있거든요. 입금하고 들고 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11,000원이고 그다음 손잡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14,000원입니다. 따라서 나중 일주차에 25,000원 입금하고 또 부러질 겁니다. 매달 하나씩 사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그냥 편하게 쓰세요. 어차피 잘 부러져. 어차피 뭐 몇 개 쓰고선 긁으면 붙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그렇게 다시 한번 저 얘기를 하면 저는 뭐 출석 지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목 디스크 걸렸을 때도 갔어요. 그죠? 파란 보호대 하고. 그죠? 그 정도의 좀 헝그리 정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하루에 한 6시간 공부가 단기간에 붙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6시간씩 하면 사실 직장인 치고 6시간 평일에 공부할 수 있는 사람 10%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하루는 학원 나오고 하루는 공부를 좀 10시간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예습과 복습이 완벽해집니다. 이렇게 하고 업무가 또 좀 널널한 회사도 있을 거예요. 좀 업무가 널널한 회사는 좀 자료를 좀 본인이 이해하는 걸로 좀 구글 검색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좀 두루두루 이거 좀 주변 이해를 좀 해주는 게 좋죠, 그죠?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시간에 좀 많이 잤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 한 30분 정도는 주무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제가 분당에 살 때였는데 출퇴근 버스 시간에도 좀 자고 그러면서 이어폰으로 저의 음성 듣고 그렇게 해서 꿈결에서도 저의 토픽 얘기가 좀 가물가물거리게 좀 들리면 그분들은 대부분 붙죠, 그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은 아예 저는 집을 안 갔어요, 그죠? 따라서 저는 휴게실에서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하고 서너 시간 자고 학원 갔다가 그리고 집으로 퇴근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4개월 동안 그러니까 기본 필수반은 그렇게 안 했고 심화반은 한 4개월 동안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안 붙을 수가 없죠. 그죠?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5% 본다. 5% 그죠? 안 붙을래 안 붙을 수 없죠. 그죠? 그렇게 좀 해주는 게 좋다. 자, 132에는 합격자 아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균의 우리의 합격률은 아무래도 한 많이 붙을 때는 100%, 적게 붙을 때는 한 60% 후반 이렇게 붙죠, 그죠? 보고 여기를 보시면 거기 보시면 합격이 실명과 링크가 다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익명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지금 기본 필수반은 3개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셔도 됩니다. 강남에 여기가 대치 아지트죠, 그죠? 그다음에 강북 아지트는 종로 상가입니다. 나중에 강의장은 지금 다른 학원의 강의장인데 유일하게 강북 아지트만. 그래서 그쪽은 기숙사님들이 좀 더 확대를 하고 싶다. 그럼 저는 매수해서 그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는 영등포 2개, 강남에 3개,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아지트는 우리가 매수를 해서 24시간 우리들만 씁니다. 거의 다른 업체와 수업은 없습니다. 우리들만 씁니다. 우리. 기술사분들 한 30여 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창업 공간으로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만 쓰고 다만
본인 자리는 본인이 좀 정리하고 가세요.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제발 책상에 칼자국 좀 내지 마세요. 칼자국 좀. 그냥.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요거 조금만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고. 아무튼 요새는 아무리 적어도 60% 후반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130회고 역시 실명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4회차인가 5회차 여전히 컴싱은 100%네요. 그죠? 컴싱은 거의 만 2년 동안 항상 100%를 찍었어요. 그죠? 정보관리 기술사 분들이 종종 시험 보는 바람에 18년 동안 카페에서 연속 1위 했습니다. 카페 보시면 압니다. 그다음 기본 필수반 심화반은 재작년에 100%까지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80%입니다. 그렇게 하고 모의고사도 다 봐야 됩니다. 모의고사에는 다른 학원분들도 다 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올라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많이 뽑을 때도 많아요. 130회에 34명 뽑았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뭐 열 몇 명만 뽑고 뽑는다든지 7명만 뽑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그래도 3, 40명 뽑을 때도 많다. 요거 좀 당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34명이 뽑을 때 우리가 22명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29회는 100% 찍었고요. 그다음 2차도 88%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 한 80%대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인원이 좀 적게 뽑는다고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좀 적고 어떤 때는 많다. 1년에 3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 좀 인내했으면 좋겠고요. 127회는 78.5%네요. 그죠? 따라서 14명 뽑을 때 11명 합격자가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보관리든 컴시행이든 지금은 컴시행이 없죠. 그죠? 컴시행이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중간 시험이 없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컴시행은 4월 내지 5월 달이 없습니다. 1월 달과 7월 내지 8월 달 두 번 있기 때문에 컴시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관리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붙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합격한 다음에 우대는 똑같습니다. 자, 108회도 넘어가죠. 이제 더 이상 뭐 합격률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따라서 예전에는 컴시행이 더 많이 뽑을 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비단 3, 4년 전이에요. 그죠? 예전에 여기가 정보관리, 여기가 컴시행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것만 보더라도 예전에 이렇게 컴시행이 적어지진 않았거든요. 점점 응시자가 적어지니까 합격 채점하는 기술사들도 어느 그 사람이 붙었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수를 짜게 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컴시행은 점점 밀리고 있는 그런 추세고 이 합격자가 다 어디로 가고 있다? 정보관리 기술사로 현재 흡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기술사 쪽은 우리가 뭐 내부적 외부적 포멀하게 어쩔 수 없이 1등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학원장이 이렇게 기술사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그래도 전체 기술사들하고 집단지성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실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프로세스도 좋아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지트 3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주중에도 시간이 되거나 퇴근하면서도 공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자습장도 24시간 오픈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공부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영등포 아지트 제가 어쩌다 한 번씩 가거든요. 종종 가면 곰팡이 냄새 납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죠? 토요일만 쓰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잘 좀 안 온다. 이게 또 오히려 아쉽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ITP의 이러닝 사이트 다 자체 개발했습니다. 외부에 호스팅 준 것도 없어요. 다 자체 개발입니다. 저는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닝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더 ITP를 확대할 거거든요. 아마 3, 4년 뒤에는 지금보다 아마 매출액은 두세 배가 더 뛰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사업도 그렇게 안 되는 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서브노트 6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브노트는 심화반 가서 받아서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걸로. 기필반 때는 제 걸로 마스터하고 가시면 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4시간 오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뒷정리하고 가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카페와 ITP에서 활동하는 기술사 분들이 모의고사까지 포함하면 50분이 넘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ITP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본 필수반에서는 제가 1800개를 전체 강의할 겁니다. 그중에서 500개가 책 빈출이니까 여러분들은 요걸 마스터하고 가야 됩니다. 13개 중에 10개, 6개 중에 4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문제는 72%도 안 되거든요. 따라서 72%는 다 숙제를 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주 40개 내지 많으면 80개인데 요거를 한 주에 마스터를 해주셔야 되니까 최소한 50개씩은 한 주에 마스터 해줘야 돼. 기본 필수반 때도. 따라서 심화반 때 당연한 거지. 따라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500개에서 결국 승부가 걸린다. 그다음에 90만 원의 서브노트 비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 아끼지 마십시오. 따라서 비용도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5년 동안 단 10원도 안 올렸어요. 그죠? 따라서 물가 상승분 하나도 반영 안 했습니다. 어차피 충분히 ITP는 ROI가 현재 나오는 구조라서. 따라서 여러분들은 서브노트 받아서 동영상으로 미리 복습 잘해준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심화반 멘토분들은 20분 오시고 올 겁니다. 그분들한테 심화반 수준으로 멘토링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화반에 대한 요것도 기본 필수반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한 가지 제가 카페에 올린 것처럼 기필반 과정 없이는 심화반 이과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심화반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따라서 기필반 때 성적이 나쁘면 심화반 못 올라갑니다. 따라서 심화반은 기본 하학원의 기본반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수료증 첨부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비용까지 해서 나중에 다 환부 처리합니다. 따라서 수수료 떼고 다 환부 처리합니다. 따라서 다른 학원에 혹시 일부 계시다면 수료증 첨부하고 그리고 증명하고 심화반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과하기 전에 저의 1, 2교시 답안 작성 방법론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 번씩 수강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객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호사와 고시처럼 쓰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 거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전에 동영상을 먼저 제공해는 해주 그것을 교육에서는 플립드 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이 플립 러닝처럼 여러분들은 사전에 받아서 80% 안에 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한 1, 2년만 고생해 주시면 되고 기본 필수반은 음성 화해까지 첨부해 놨어요. 그죠? 사실은 음성 화해까지 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동 중에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프로세스는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주차의 점수가 이렇게 60점 가까이 오시는 분들, 요 분들이 보통 6개월에 붙습니다. 6개월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평균적으로는 53점을 구주차에 해주시면 거의 6개월 내지 1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됩니다. 거꾸로 얘기할게요. 9주차에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20점대 후반에서부터 30점대 후반이다. 이 분들은 저의 권장사항은 심화반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심화반 올라가 봤자 4개월을 못 따라갑니다. 물론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바에는 비용 할인 받고 기필반 때 이 사람들처럼 점수를 찍고 올라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ROI와 거기서 말하는 ROI는 두 가지예요. 공부적인 측면과 거기 뭐죠? 비용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그게 훨씬 더 나을 거다. 자, 여러분들 ITP의 카페에 가시면 파이널 테스트 성적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앞기수 분들 그분들의 성적까지 다 보시면 된다.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1주차에 오면 9건의 서브노트가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가 요 형광펜 메모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골격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타일로 이렇게 한 번 더 업데이트만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매 회차 엑셀이 첨부되어 있어요. 그죠? 엑셀의 암기법 내지 빨간색으로 좀 더 추가할 것만 이렇게 해서 좀 암기법도 만들어낸다. 따라서 운원 시절 통순기 내공 외제 쓰자 조정파가 1 플러스 3, 1, RCR 플러스 P 플러스 S 등등 이렇게 암기법 다 있잖아요. 그죠? 이 암기법을 500개마다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키워드가 누락이 없이 점수가 쭉쭉 올라갑니다. 그죠? 그것만 KPI 4개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하면 제가 78회예요. 그죠? 그다음에 단기간에 붙는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개월마다 붙는 사람도 있어요. 최성욱 씨도 72년생이에요. 그죠? 카카오뱅크의 김효섭 씨 단기간에 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붙지 말란 법 없어요. 그죠? 따라서 동영상으로 미리 좀 예습을 좀 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평균 기간은 몇 개월? 한
8개월 안에 붙을 확률은 월등히 올라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고 다시 오면 이쪽은 심화반이네요. 지금 심화반 업데이트 안 했는데 심화반은 3개입니다.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치 아지트 쪽, 이쪽은 영등포 아지트, 요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강북 아지트. 따라서 강북반도 있습니다. 강북반.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해도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의 합격률은 몇 프로? 80%가 나온다. 이 안에만 좀 들어주십시오. 예, 그러면 저도 나이가 지금 50대 초반인데 제 인생의 20년 가까이가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잘 돼야 저도 거기에 대한 보람과 동기의식이 있어요. 그죠? 사실 누가 쉬는 날 이렇게 나오고 싶겠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저의 동기의식이 10%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같이 되는 게 좋다. 같이 되는 거.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수준만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제 수준 보고, 모든 기출 문제는 1주차에 같이 공유를 해줄 거예요. 그죠? 1주차에 기출 문제 프리집의 웹하드와 기출 문제 동영상은, 그죠? 프리집은 오픈해줘요. 프리집은. 그래서 프리집은 보시면 된다. 소스 코드 없이 소스를 만드는 기법을 뭐라 부른다? 노코드.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소스를 생성하는 거죠. 그런 트렌드를 우리는 노코드 혹은 로우코드라는 표현을 쓰죠. 그다음에 DB도 결국 엑셀이잖아요. 그죠? 내가 수정할 때 누가 수정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걸 뭐라 부른다? 병행 제어라는 표현을 쓰죠. 영어로는 컨커런시 컨트롤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죠? 이런 식의 투페이지 락킹, 상호 배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죠. 요구사항을 우리는 requirement라 부르고 에자일에서는 백로그라 불러요. 그죠? 혹은 유저 스토리. 이런 것을 담고 있는 문서가 요구사항 명세서죠.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떤 항목들이 있어야 되냐. 이 항목이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거버넌스라는 뜻은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그죠? 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업에서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쓴다. 요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요새 드론이 계속 뜨고 있어요. 그죠? 드론의 보안의 위협과 대응 방안은 뭐냐? 따라서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대응 보안 더하기 각종 사례에 대해서 좀 써주는 게 좋죠. 그죠? ITP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다 그죠? SHA,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 이오르고 다 암호화시키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어떤 기법들이 있냐?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의 AES, 시드, 그다음 트리플 데스, 그다음 ECC, OC라고 하는 암기법이 있거든요. 따라 그런 내용. 그다음에 5G, 6G 이동통신 기술. 따라서 2027년도에 6G 이동통신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랜을 확장한 걸 엑스랜, 가상으로 확장한 걸 버추얼 익스텐서블 랜. 따라서 이거 VX랜이라 부르죠. 그죠? 이런 토픽들. 요새는 계속 AI가 문제 많이 나와요. 그죠? 머신러닝의 최적화 알고리즘은 뭐냐? 따라서 통계적으로 혹은 그죠? 혹은 그죠? 혹은 SDD 형태로 해서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 경사하강법, 그다음 평균 제곱 오차 이런 기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머신러닝 최적화 알고리즘, 그다음에 ISP 한 다음에 ISMP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한 구성 요소 및 산출물은 뭐가 있느냐. 그죠? 따라서 우리가 플래닝까지 하고 펑션 포인트까지 구하는 걸 우리는 ISMP라는 용어를 쓰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 WBS처럼 어떤 문제를 상하 구조로 분해해 나가면서 분석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걸 쌍대 비교라 부르는데 이런 AHP 기법이 뭐냐? 이런 문제가 11번. 그다음에 통계 쪽과 확률 쪽 문제가 어쩌다 한번 나와요. 따라서 베르누이 분포와 기하 분포 이런 건 서브노트 6탄에 다 이미 동영상으로 다 있어요. 그죠? 따라서 뭐 거의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다. 그죠? 프로젝트 관리의 국제 표준이 뭐죠? 21,500이에요. 그죠? 따라서 제 입장에서 보면 13개가 모두 다 쓸만한 토픽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이거 혼자 공부하는 게 그게 바로 낭비인 거예요. 그죠? 절대로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규시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마이닝, K민지 알고리즘, DB 스캔, 소프트 벡터 머신, SVM. 이런 것들이 단독으로 나오면 다 1교시형이에요. 그죠? 1교시형을 섞어놓은 게 2교시형이에요. 그죠? 이런 1번 문제.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가지고 의미를 찾아내는 비즈니스의 어떤 사업화를 찾아낼 수 있는 기법. 그걸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스라 부르고 그런 사람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 부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야의 DSML이 뭐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생명 주기는 어떠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3번이 간만에 나왔네요. 그죠? IP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죠? 따라서 사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컴싱에 나왔는데 이번에 간만에 정보관리 나왔어요. 두 개의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IP를 이렇게 주어질 거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서브네팅과 슈퍼네팅 해보라는 문제겠죠. 그죠? 따라서 지금은 슈퍼네팅 안 나왔네요. 그죠? 따라서 슈퍼네팅은 256개씩 통합해 가면 우리는 이것을 슈퍼네팅이라 부르고 현재 ITP는 고정 IP가 20개도 안 써요. 그죠? 그러면 256개를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쪼개는 거죠. 128개. 128개도 아깝지. 64개를 쪼개는 거죠. 그것도 아깝지. 64개를 32개로 쪼개는 거죠. 그죠? 이렇게 IP를 쪼개서 관리하는 기법 혹은 할당해 주는 기법 그걸 뭐라 부른다? 서브네팅.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실무적인 문제죠, 그죠? 따라서 저의 강의도 다 있어요, 그죠? 그냥 개인정보 보호법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 어떻게 혼자 정리하겠어요, 그죠? 선거도 안 하는 판국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뭔지 알게 뭐예요, 솔직히 그죠? 어렵다는 거지. 더불어 사실은 이 밑에 있는 그 5번 문제는 더 어렵죠, 그죠? 메타버스 윤리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3대 지향 가치와 8대 실천 원칙이 뭐냐? 내가 알게 뭐냐, 그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손도 못 댑니다. 특강에서 다루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찍을 수도 없어요. 그죠? 어렵다. 더불어 사실 6번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디지털 엮이는 게 있는데 SNS에서 뭐 험담을 하든지 뭐 아니면 뭐 남을 뭐 비방을 한다든지 그런 뭐 성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게 디지털 엮이는인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과 사례 3대 이슈 그다음 기술사로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런 논리적인 문제 어렵죠. 이런 걸 어떻게 25분씩의 네 문제를 선택을 해서 100분을 어떻게 채우겠어요, 그죠? 따라서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ITP로 오라는 게 아니라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의 기숙사 시험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자, 뭐 2교시, 3교시, 뭐 나머지 교시 넘어갈게요. 어차피 2교시, 3교시, 4교시는 동의를 합니다. 6개 중에서 4개를 쓰는 게 바로 2교시형이다. 2교시형. 자, 컴시ум도 동의를 합니다. 13개 중에서 10개를 쓰는 시험이다. 자, 문제 하나하나는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나머지도 넘어가고요. 통신기술사도 똑같습니다. 13개 중에서 10개 쓰는 거고 6개 중에서 4개 쓰는 거다. 뭐 사실 뭐 이쪽이라고 통신 조금 있을 뿐이야. 여기에 뭐 터널 및 지하 공간 방송 수신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문제 빼놓고는 다 똑같아. 암호화가 뭐냐. 와이파이 7 뭐냐. 웹 3.0의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시메틱 웹 기술인 웹 3.0이 뭐냐. IoT가 뭐냐. 뭐 여기 보시면 뭐 정보통신기술사라고 이상합니까? 사실은 요런 한두 문제 빼놓고는 대부분 뭐다? 정보관리 컴시응의 한 70%는 중첩된다는 거죠. 통신 쪽과 시설적인 내용이 한 30%씩 더 들어가면 그게 바로 정보통신기술사거든.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 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500개 키워드 암기해줘야 되고요. 정의 두 줄 제대로 때려줘야 되고요. 글씨 못 쓰는 사람들은 글씨 연습해서 가독성 확보해야 되고요. 나중 공부하면 쓸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우선순위별로 써야 되고, 문제는 취재 의도에 바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3대 역기능, 답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답이 있는 거에 백날 딴 거 써봤자 점수는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따라서 취재 의도에 입각을 해서 답안지를 써야 된다. 글씨 잘 쓴다고 붙습니까? 아닙니다. 답을 써야 결국엔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씨 순으로 합격합니까? 아닙니다. 키워드와 정답이 있는 거대로 우리는 채점이 된다. 따라서 글씨 못 쓴다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와서 조금만 연습하면 읽을 수 있게만 해주면 돼. 최소한 읽혀는 져야 되거든. 따라서 문제당 두 줄을 띄우고 볼펜 뭐 잡고 이런 건 첫날부터 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첫날부터 템플릿자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쓰는 건 준비한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쓰는 연습하지 마세요.
별로 계산 안 됩니다. 1주차부터 저하고 쓰고 그거 가지고 상담 받으면서 진행해야지. 혼자 이를테면 골프 레슨도 안 받고 혼자 치겠다고요? 홈 다 망가집니다. 그냥 1주차부터 그립 잡는 거에서부터 티트까지 잡고선 연습하는 게 골프에서도 맞듯이 기술사도 동일해요. 그죠? 그렇게 해준 게 중요하다. 자, 1교시 답안 작성 방법론은 동영상 한 번만 보시고요. 요 PDF는 1주차에, 아니, 1주차 전에 제가 카톡에 부를 거니까, 그죠? 따라서 0주차 때 월요일 내지 화요일에 제가 초대할 거예요. 그죠? 예, 그때 같이 보시고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따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기만 하면 됩니다. 목차 작성에 귀재를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첫날에 2시간 동안 제가 칠판에다가, 양쪽 칠판에다가 2시간 동안 1교 시험 다 쓸 겁니다. 쓰면서 답안 작성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타입은 다 설명해 줍니다. 1주 차트부터 빠지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1주차입니다. 따라서 1주차는 부산이 됐든 제주도가 됐든 무조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밀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심화반 때 줌으로 해도 상관없고 어차피 거기는 쓰기 시험이니까. 따라서 기본 필수반은 쓰기 더하기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다. what과 howto를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사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줌으로 합니까?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기본 필수반은 무조건 오고 정 올 수 없거나 애를 봐야 된다면 심화반 때 하세요. 심화반. 심화반 때는 200분 쓰기 시험이고 답안 멘토링 중심이니까 기필반만 알면 다 요령은 압니다. 오히려 그때가 동영상 보고 공부할 때다. 자, 답안 작성론 여기를 클릭하시면 1, 2교시만 보고 오세요. 나머지 글씨나 템플릿 쓰는 방법 하지 마세요. 예, 그건 와서 하세요. 와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이 3단계 과정입니다. 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KPI 4개 요거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점수가 몇 점이 나온다? 53점이 나올 겁니다. 요거가 찍고 안 찍고가 중요합니다. 요게 1번. 예, 그 뜻은 14페이지까지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죠, 그죠? 2단계, 아까 말씀드린 심화반 11개입니다. 가서 53점은 2, 3점만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픽 정리를 일부 하시면 됩니다. 정의 정도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500개를 할 거니까. 강의는 다 해줄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3, 4일 휴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올 문제만 더 집중적으로 암기하거나 답안 작성하거나 좀 더 집중을 해서 마지막 정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야 63점을 찍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기필반, 심화반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자, 113기는 이미 지금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114기나 해요. 그죠? 따라서 114기가 뒤에 있을 건데 자, 지금은 이거 기준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113기가 지금 하고 있죠. 그죠? 113기가 지금 7주 차예요. 그죠? 9주차 끝나고 공개 설명이 한 번 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116기로 오시거나 다른 기수 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학원장이기 때문에 아무 데도 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5월 달에 시작하겠네요. 그죠? 죄송한데 5월 며칠에 시작합니까? 5월 11일 날 시작합니까? 5월 11일 날 한 번 정도 듣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하고, 자, 그렇게 해서 53점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심화반에 가시고, 모의고사는 동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모의고사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 필수반이 끝나거나 기본 필수반 수준을 모르면 모의고사 때 진짜 쓸 게 별로 없습니다. 기본 필수반 정도는 끝나야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좀 해볼 만합니다. 따라서 기필반 때 끝나야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시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온라인 수강생분들이 더 많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입니다. 하나도 안 쓰고 심화반에서 와서 쓰면 써지겠습니까?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래서 미안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앞뒤 접고 위아래 다시 생각해도 오프라인의 기필반이 제일 좋습니다.
그거를 하고 심화반 올라가면서 보시고 심화반은 심화반 동영상 제공합니다. 57점 정도까지 끊으면 거의 합격권으로 갑니다. 출퇴근 합숙 들어가고 마지막 붙습니다. 요렇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글자 사이즈는 요 사이즈입니다. 지금 여기 답안지도 굉장히 많은데 글자 사이즈는 요 사이즈 정도로 쓰신 게 좋아요. 약간 글씨를 크게 씁니다. 한 줄에는 17자 내지 18자만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띄어쓰기입니다. 따라서 나는 글씨를 못 써도 크게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예, 그것만 좀 부탁할게요. 그 외에는 필요 없고, 아까도 매주 숙제에 나갈 때 엑셀 다운로드 첨부할 거고, 그 다음에 강의 교재 및 서브노트 겸용은 1주차에 비용 포함되어 있고, 웹하드에는 PDF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거 0주차에 공유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IT 경영 전략, 두 번째 소프트웨어 공학,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사업 관리라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디지털 서비스에서 한 5문제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요새 대세는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블록체인, 빅데이터 이런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네트워크도 여전히 시험 문제 두세 문제는 나와요. 그죠? 따라서 유무선 네트워크에 아까 시험 문제 와이파이부터 포함을 해서 라우팅까지. 따라 저의 암기법 거리 수배 링 오이다. 암기할 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보안 기사, 보안 한 5문제 나옵니다. 따라서 보안의 기본적인 표준, 정보와의 아까 나왔던 역기능, 콘텐츠 보호기술, 개인정보 보호기술, 기업의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예, 그러면서 융합이 되겠죠, 그죠? 클라우드 컴퓨팅의 취약점 및 대응 방안, 오픈소스의 취약점 및 대응 방안, 융합될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되고 있다. DB도 한 3문제는 잡아줘야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대한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모델링부터 해서 투닝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 관리까지 그죠? 예, 거기까지 한 3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CA 쪽과 시스템 해봤자 많으면 2문제, 적으면 1문제 나옵니다. 따라서 컴퓨터 구조는 5월달은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 필수반 때에 고만치만 들고 가세요. 그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운영체제도 나올 거는 겨우 한두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세마포, 데드락이 뭐냐, 스레싱 뭐냐, 프로세스의 문맥 교환이 뭐냐 이런 학부 과정 때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자료 구조나 아까 얘기했던 알고리즘이 다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AI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AI 쪽으로 오히려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따라서 AI도 다 분권입니다. 이 자료는 다 10년 전 자료입니다. 따라서 AI도 이미 다 분권입니다. 마지막에 통계 확률은 동영상으로 제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10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심화반에 기술사님 2분이 촬영한 게 있습니다. 서브노트는 심화반 서브노트입니다. 예, 그것만 마지막 주차에 동시에 수강하고 심화반 올라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카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10주 더하기 1주차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9 더하기 1주차입니다. 따라서 9주는 오프라인, 마지막으로 확률 통계만 온라인의 동영상과 온라인의 서브노트 PDF 제공할 겁니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추가하면 전 과목은 끝난 겁니다. 전 과목을 끝나고 심화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거만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ITP 기술사회 이미 18년 동안 현재 합격률 80%, 온라인 쪽으로 벌써 10년 동안 동영상이란 동영상은 매 회차 촬영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진두지휘합니다. 콘텐츠의 품질이 정말 우수합니다. 저희 때랑 비교가 안 되고 타 학원하고는 비교 자체도 안 됩니다. 그다음 오프라인 우리가 쓰려고 5개 아지트 다 매수해 놨습니다. 편하게 와서 공부만 하고 뒷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합격해서 멘토링과 사업 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사도 하면서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개를 수강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1번 아까 얘기했던 로드맵 강의, 2번 2023년도 작년도에 촬영해서 추가했던 기필반, 심화반, 서브노트 강의. 요게 이쪽으로 올라갔을 뿐입니다. 요 2개를 수강하고 저는 시간이 더 남는데요. 그러면 갱신 강의와 5년 전에 촬영했던 여기 강의까지도 수강하고 오면 더 좋죠. 그러면 올드 토픽까지 다 끝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동영상은 결제자에 한해서 선행으로 제공할 거다. PDF는 첨부되어 있는데 별도 인쇄하지 마세요. 인쇄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따라서 1주차에 받거나 아니면 뭐 한다?
배송을 사전에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송 사전에 받기. 지금 교재 한 권이 차에 있다. 한 박스가 되죠. 따라서 저는 교재를 들고 갈 생각도 있는데요 하면 한 박스를 먼저 줄 수가 있어요. 차의 트렁크에 있어 지금. 그래서 본인이 결제를 했더니 근데 그 교재비 환불해 주면 되지. 그래요? 그렇죠. 어차피 피지사에서 뭐 할 거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 사람 결제했거든. 근데 본인이 박스에 들고 다니까 그래도 지금 보니까 덩치는 좋아서 웬만한 무거운 거 다 들 것 같아. 굉장히 지금 몸이 좋거든. 심화반은 심화반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개의 패키지입니다. 서브노트 더하기 특강 여기까지 포함이 된 게 심화반의 서브노트입니다. 현재 심화반이 한 240, 50분 계십니다. 거기서 지금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라서 여기 안 나오거나 오늘 여기 제가 비워달라고 해서 옆에 강의장에서 지금 옆에 강의장 설릉아지트거든요. 거기서 공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심화반도 심화반 동영상을 다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 심화반에 오신 분들은 잠깐 남으세요. 심화반은 제가 개별적으로 쪼인 얘기를 해줘야 될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나는 심화반 때문에 왔는데요. 그분은 잠깐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지금 특강 올라갈 겁니다. 예, 이번 주에 그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출제 예상 문제, 논문 학회지, 신문 특강 이번에 올라갑니다. 자, 서인욱 기술사, 유희건 기술사, 조재원 기술사 요 사람들의 동영상은 모두 다 올라갈 거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죠. 자, 모의고사 볼 때는 6개의 아지트가 다 봅니다. 따라 강남 아지트, 대치 아지트, 강북 아지트, 설릉 아지트, 영등포 아지트 모든 아지트가 모두 다 모의고사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필반골 끝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어려운 게 많아서 여러분들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신다. 자, 113개 일정은 여러분들 앞기수니까 넘어갈게요. 현재 서브노트 6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화반 때 요걸 받으시면 되고 현재 앞기수인 113기 분들은 현재 어디 가고 있냐면 이번 주에 요거 합니다. 보완. 따라서 1주, 2주, 3주 남았습니다. 요거 끝나고 여러분들이 한 주 더 있다가 오시면 됩니다. 그게 아마 5월 초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달에 점수를 현격히 올려놓는다. 어차피 내년 1월에 시험이니까. 딱 좋습니다. 그죠? 올려놓고 다음 심화까지 한 달 정도 여유 있어서 부족한 거 채우고 그리고 심화반에 올라가는 겁니다. 심화반은 언제부터 생기냐면 8월 하순부터 생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본 필수반 끝나고 시험 최대한 올리고 동영상 심화반 결제하고 미리 동영상 받아서 거의 한두 달 정도 공부를 더 하고 여름 휴가 포함해서 지나고 그리고 심화반 올라가서 내년 1월 달에 붙는다. 어차피 내년 3번이니까. 이렇게 해서 대외 활동에서 연봉 회사를 이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연봉의 3, 40%는 사이드 잡으로 수입을 만든다. 114기입니다. 따라서 114기 지금 현재 강북 아지트 이쪽도 제가 하고 있네요. 그죠? 115기는 김병건 기술사입니다. 그죠? 자, 김병건 기술사가 4월 21일에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영등포 아지트고 바로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쪽 반으로 가셔도 됩니다. 네, 이쪽은 김병건 기술사, 우리 회사의 CTO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하고 같이 6월 달에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 심화가 좀 일부 겹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미래에 한번 심화를 맛보게 하는 것도 좋다. 자, 오늘의 공개 설명회는 이때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5월 11일에 하고 7월 13일에 합니다. 그죠? 자, 우리 시험은 7월 말에 7월 20일 정도에 실제 시험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심화 과정 한 번도 안 거치고 이때 부족한 부분 채운 다음에 바로 심화반 가네요. 그죠? 그 일정상으로는 아주 좋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내년에 3번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3번, 그 전에 한 번 테스트로 한 번. 뭐 이때 붙으면 더 좋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4번에 붙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럴 수 있으면 진짜 좋겠네요. 진짜로. 네, 그럴 수 있으면 진짜 좋겠네요. 자, 117기는 생각하지 말죠. 너무 텀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저는 동영상 받아서 싹 보고 오겠는데요. 그러면 강보 가지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저는 진짜 시간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요. 116기는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동영상 한번 싹 보고
예, 그리고 들어오고 8월 달에 끝나요. 그죠? 따라서 심화하기 전까지 한 2, 3주 남네요. 그죠? 따라서 2, 3주 동안 여름휴가 갔다 오고 그리고 심화반에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117기도 일정상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연합반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또 저는 계속 항상 고민 중이에요. 그죠? 이 부분 넘어가도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른쪽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예, 오른쪽만 채워주면 됩니다. 자, 기본 필수만 웹하드 있고 여기는 다 모범 답안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오픈해 줄 분들은 오픈해 줘도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결제하신 분들도 굳이 뭐 기본 필수반을 그 전주인 0주차로 제한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미리 모범 답안도 있는, 그다음 전체 PDF도 있는 이런 웹하드 오픈하고 그리고 동영상 보면서 같이 보면 되는 거지 뭐. 네, 이것도 괜찮겠네. 따라서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 결제자가 지금 벌써 116기가 10분 넘잖아요. 따라서 그분들은 그냥 ITP에 당신이 웹하드 주기로 했다고 그거 한 번만 써주세요. 그러면 아마 직원이 저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다 오픈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지금 기피반은 줌으로 들어오는 건 반대. 왜냐면 지금은 다 지금 기본기야. 기본기 할 때 언택은 별로입니다. 최소한 좀 몇 번은 초반엔 나와줘야 돼. 그리고 보통 우리 끝나는 시간은 보통 빨리 끝나야 8시고요. 늦게 끝나면 9시도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과정이 빡세다. 그죠. 그래서 언택은 똑같습니다. 끝나는 시간 동일해요. 오늘처럼 요렇게 줌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심화반은 좀 남으시면 됩니다. 심화반 또 별도로 제가 또 어차피 몇 개는 별도로 얘기해 드려야 됩니다. 자, 심화반 얘기는 넘어갈게요. 심화반 얘기는. 자, 지금 서브노트 6탄 현재 하고 있어요. 그죠? 5.2탄은 바로 전에 서브노탄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하면 3 플러스 2는 심화반 얘기입니다. 기본 필수반은 1 플러스 4입니다. 한 개의 오프라인에 네 개의 동영상 패키지. 이거는 기본 필수반 얘기. 심화반은 3 플러스 2입니다. 그러니까 5개의 패키지가 제공되고 예, 그런 뜻이거든요. 심화반은 별도로.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파이널 라운드 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파이널 라운드 오셔야 되고 3 플러스 2 패키지는 심화반은 또 별도로 요청. 자, 그 외에는 넘어가죠. 자, 지금 서브노트는 6탄 하고 있고, 지금 특강은 또 전문가 특강은 별도예요. 그죠? 따라서 전문가 특강도 매회 아까 얘기했던 3회가 별도로 진행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Q&A 게시판에, 따라서 Q&A 게시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뭐 교재 배송이 됐든, 동영상 오류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윈윈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본 필수반 수료 없이 심화반 이과 불가 이거는 제가 뭐 카페에서부터 여러 번 얘기했죠. 왜냐하면 심화반은 심화반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죠? 따라서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똑같습니다. 대학 교수도 가면 하나도 못 씁니다. 따라서 대학 교수가 됐든 누가 됐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다. 자, FAQ에 대한 내용 심화반 이외에는 3 플러스 2 제한이 없고 뭐 정보통신기술사도 수강해도 무료다.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따라 저는 제약 조건 거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면 전 심화반 가라고 하죠. 근데 긍정적인 효과를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따라서 저는 항상 뭐든지 잘 되는 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그 외에는 상관이 없고 심화반은 내부 외부 결제 이 부분도 지금 오늘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넘어가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그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한 5분 안에 끝납니다. 일단은 기술사를 따면 뭐가 좋으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뭐 해봤자 연봉 1억밖에 추가되는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이 더 연장하는 거 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기술사를 딴다고 해서 뭐 마치 뭐 개업의처럼 뭐 그 사람 연봉 3, 4억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일반 직장인들은 공공기관 이직, 그다음에 공무원 저같이 공무원 공채 5급 사무관부터 이런 거에 대한 특혜가 있다. 따라서 나는
페이가 좀 적더라도 공무원 쪽으로 해서 좀 나는 이쪽으로 좀 나갈 거다. 아니면 좀 공공기관, 요새는 혁신도시도 많거든요. 나는 뭐 지방이 됐든 어디가 됐든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싶다. 어차피 외부에서는 박사와 동급이고 그 이상입니다. 따라서 기술사와 박사면 오히려 기술사를 더 우대해 줍니다. 따라서 그 정도의 우리의 베니핏이 있다. 그 다음에 연봉은 한 7천 내지 8천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수석감리원직이죠. 그죠? 따라서 이쪽은 지금 감리사 쪽인데 감리사와 기술사만 수석감리원이 될 수 있고 수석감리원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제 감리의 총괄감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업계에서는 기술사와 감리사가 있으면 당연히 기술사를 훨씬 우대해 줍니다. 따라서 제한은 없습니다. 정보관리 컴시용 두 개의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 따고 싶은 거 따면 되고 정보통신기술사는 또 IT 쪽에 감리로 못 옵니다. 거긴 또 일반 감리입니다. 우리가 그쪽에 또 일반 감리가 되듯이. 따라서 건물에 들어가는 케이블 통신 이쪽은 정보통신기술사만 되는 거고 우리는 IT 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보 시스템 감리사는 IT 중심이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나이 70대에 대한 제한도 없다. 그다음에 업계에서는 훨씬 더 우대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리를 하면서 사이드 잡으로 옆에 있는 거 하나만 더 하시면 나이 한 7, 80이 되더라도 건강만 하신다면 연봉 1억은 충분히 나올 거다. 그다음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또 3번이 굉장히 또 매력적이죠. 따라서 나는 지금 나이가 40대고 그다음에 좀 커리어를 한 번 더 좀 좋게 좀 만들고 싶다. 자, 이런 분들은 좀 몇 년 가 계신 것도 좋아요. 그죠? 따라서 뭐 LG 쪽이 됐든 삼성 쪽이 됐든 뭐 저 하이닉스가 됐든 현대 모비스 쪽이 됐든 이런 쪽으로 한 번 정도 점프업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좋다. 따라서 좀 안정적인 좀 대기업으로 가고 싶은 분들 기술사가 있으면 월등히 유리하죠. 그죠? 그다음에 저 같은 사람들 창업이죠. 그죠? 따라서 나는 좀 기술사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뭐 창업 자금 좀 받고 그다음에 좀 컨설팅도 좀 일부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으로 좀 하고 전 사실 공공기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다음에 나는 기술사무소도 차리고 그다음에 나는 굉장히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차명석 기술사처럼 국제기술사 이민도 가고 싶고 이런 분들은 내 4번 사항입니다. 대신에 창업과 국제기술사 쪽으로 대외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네이티브 수준으로 영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술 이민도 있는 거니까. 따라서 미국, 캐나다, 일본 이런 데는 국제 거기 기술사 협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나중에 수업만 들으면 국제 기술사 자격증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뭐 해외에 이민 가시는 분들 이런 이분들도 괜찮죠. 그죠? 결국적은 1번과 4번의 궁극적인 건 이건 것 같아. 나는 현재 삼성전자에 근무하니까. 나는 현재 현대모비스에 근무하니까. 나는 현재 한전에 근무하니까. 이런 거에 국한 없이, 제한 없이 해외 기업적으로 나는 제가 한 것처럼 좀 멀티 잡을 가지고 아까 뭐 제안서가 평가위원이 됐든 좀 전문가로 활동 좀 하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70대도 연봉 1억 정도는 좀 만들고 싶고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이 이쪽이 되는 거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이거죠. 기사 공부를 통해서 최소한 이론적으로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혹은 정보 관리에 대한 이런 지식은 일차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과 문서나 혹은 우리가 의사소통인과 두루두루 기술사의 사람들을 통해서 ICT에 대한 경험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능력이 배양이 된다면 저와 같이 아까처럼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든 ITP 주식회사 창업을 하든 그다음에 주말에 기술사 강의를 하든 저수를 하든 대외 심사위원과 대외 활동을 하든 아무튼 뭐 여러분들의 연봉의 그래도 한 3, 40% 이상은 회사 이직도 없이 아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기술사 합격하고 잡이 한 네다섯 개 이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가 기숙사 공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아까 불확실성과 고민이 있다면 저는 좀 한번 교통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만 교통 정리는 내가 IT 쪽으로도
한 70대까지 정도는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 2번, 그러면서도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의 백그라운드 없이도 내가 연봉을 ICT 기반으로 1억 정도를 만들어내거나 뒤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이직이라든지 이런 점프업을 원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사는 할만하다. 혹은 기술사는 굉장히 좋은 어떤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나는 70대에 수입이 없어도 되고 뭐 어차피 애들도 다 컸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더불어 나는 40대나 50대에서는 IT를 안 하고 싶거나 안 할 거야. 나는 지금은 IT를 좀 해서 여기 왔지만 40, 50대 이후에는 나는 IT를 뜰 거야. 이런 분들은 기술사 공부를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관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컴시움 이쪽에 우리 같은 기술사 쪽은 IT를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공식적인 기술사 자격증이라는 얘기죠.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그것을 활용한다는 분들한테는 이런 베니핏이 있지만 IT를 안 하는 분들한테는 이 자격증이란 말로 일종의 뭐죠? 일종의 운전면허증으로 치면 장롱면허라는 거죠. 운전도 안 할 건데 이 면허를 뭐로 땁니까? 1, 2년 이상 고생이 걸려서 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결정을 하면 아마 오늘 쉬는 날 이렇게 2시간 동안 오신 이런 거에 대한 의사 판단은 충분히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자꾸 아까에 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는 뭐 나이가 지금 50대 초반이지만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 70대까지 계속 활동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뭐 창업해서 크게 무리 없이 잘 끌고 갔지만 어떤 기업의 어떤 종속적인 이런 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T자형의 전문가입니다. 사업이나 이런 것도 두루두루 알고 내 전문 영역, 사업 관리, 소프트웨어 공학 이 전문 분야가 있는 거죠. 이 전문 분야도 알고 두루두루도 알고 이런 I자형이 아니라 T자형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도 뭐 나이 60대가 됐든 70대가 됐든 크게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아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것으로 뭐 질문 아까 하나씩 다 했잖아요, 그냥. 따라서 이것으로 저의 어벙한 2024년도 4월달 마지막 공개 설명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두 가지만 더. 잠시만요. 녹화만 좀 중지. 네,